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헬스장에 와 있습니다. 먼저 턱걸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동하는 게 아니므로 오늘은 ASMR 버전으로 운동과 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40kg입니다. 누군가에겐 가벼운 무게겠지만 저에게는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무게죠. 남자의 상징은 어깨뽕 아니겠습니까? 숄더 프레스 7kg. 최대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숄더 프레스 다음에 바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무게는 3kg. 아파라. 여름을 위한 운동, 복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윗몸을 익힙니다. 윗몸을 익히고 앞에 양치를 배꼽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관상어 같은 왕자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우슈타인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 ASMR을 시작으로 인트로를 해봤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편집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안 하던 운동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3대 500 정도, 흔히 말하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백스쿼트, 이제 다 합해서 3대 500 넘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3대 500은 넘지 못했고요. 다름 아니라 오늘은 운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모두가 다 운동은 열심히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거는 지금 보충제 한 스쿱, 흔히 말하는 단백질 보충제죠. 저는 신타식스라는 제품을 먹고 있는데, 신타식스 한 스쿱하고 우유 약 한 500ml 정도, 400ml에서 500ml 정도를 사서 쉐이크한 상태고요. 이거는 띵크틴, 광고는 아닙니다. 띵크틴이라는 초콜릿 퍼지 맛 단백질 함유량이 프로틴 20g짜리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러한 보충제를 먹는데, 이제 주변에 같이 운동하시는 아저씨분들이라든지, 흔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운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보충제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약, 요즘 근래 들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흔히 말하는 약투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많이 전문적이진 않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 차원의 단순한 얕고 넓은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나머지 무기질과 비타민들을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보통 하루 권장 섭취량은 잘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제가 찾아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우리 성인 남성 또는 성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기 남성, 청소년기 여성, 나이대별로 하루에 섭취해야 될 열량이 표시가 돼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같은
있는 그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섭취를 하면 권장 섭취량인가 라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식으로 급식을 먹고 어머님이 차려준 아침 저녁을 먹고 혹은 요즘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을 테니까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이러한 권장 소비량에 맞춰서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이러한 단백질이나 또는 비타민, 무기질, 여러 무기질과 같은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계란 후라이를 먹고 또는 어떤 것을 먹고 그러한 일반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단백질, 우리 몸에 있는 근섬유들이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한 상처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근섬유들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흔히 말하는 벌크가 커지거나 이러한 근매스가 증가하는 우리 몸 전체의 근육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매일매일 섭취하기 조금 힘든 일반식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충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로 단백질 함유량 저는 보통은 저도 여기저기서 찾아봤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제 몸무게가 만약에 60kg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대략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백질 60g에서 90g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동량이 많은 운동 선수들 정도에서는 자기 몸무게의 한 2배가량은 섭취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의 운동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대략 하루에 한 보충제로 먹는 단백질의 양은 20g에서 30g 사이로 맞추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일반식에서 먹는 그러한 단백질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60g에서 70g 정도 사이는 섭취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진짜 전문적으로 몸을 정말 잘 만들고 웰빙, 진짜 나의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웰빙이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박자가 뭐냐면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휴식이죠. 사람의 스트레스나 이러한 것들을 날려줄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영양입니다. 운동과 휴식과 영양,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나의 몸의 컨디션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을 비추어 봤을 때 운동을 할 시간도 부족하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화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삼시세끼 밥도 잘 못 챙겨 먹는다면 우리의 몸의 그 밸런스 상태는 점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한 번쯤은 생각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몸의 크기가 엄청 크고 근육량이 엄청 크고 엄청 대단한 그런 보디빌더급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지는 기작이 남자를 보통 본다 그러면 남자는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이 기작을 해서 몸의 근력량을 늘리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성인 남자들의 호르몬 분비량이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강제적으로 호르몬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 호르몬의 양을 늘려준다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근육량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호르몬의 시작을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호르몬제 계통의 약물 투입이 되는 거겠죠.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 다양하게 그 호르몬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굉장히 많죠. 크게 따지면 약하게는 여드름이 많이 난다 또는 남자로 따지면 여유증이 생기게 된다. 흔히 말하면 여성형 유방처럼 젖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과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항상성은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양을 우리 뇌에서 일반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게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양이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외부에서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투입이 많이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호르몬을 생산하게 되는 우리 남성의 고안에서의 그 기능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호르몬제를 맞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호르몬제를 맞지 않다가 나중에 호르몬이 외부에서 투입되는 양이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호르몬을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장기간 복용을 해서 외부의 호르몬의 양을 몸에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불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많은 약물러들, 흔히 말하는 외국에서의 엄청난 보디빌더들, 그리고 WWE에서 프로레슬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약물을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약물을 하다가 이제 돌연사 하는 경우,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심장마비에 의한 쇼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은 우리 몸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기관인데, 근육량이 제가 이제 60kg인데 만약에 약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90kg, 100kg의 근육이 붙었다. 경량급에서 헤비급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저의 심장은 경량급에 맞춰진 제 몸에, 온몸에 보낼 수 있는 혈액을 펌프질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데, 심장의 크기는 그렇게 사이즈를 맞춰져 있는데, 저의 몸이 헤비급 상태로 단시간 내에 불어났을 때 이 심장이 나의 헤비급에 대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펌프질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000cc 에쿠스에다가 경차, 마티즈의 엔진을 달아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4000cc의 엔진으로 돌아가는 그런 큰 차가 경량급의 엔진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엔진의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물을 하는 외국의 사람들, 또는 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많은 호르몬을 투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 웰빙을 위해 나의 몸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호르몬제, 의사의 처방이 없는 호르몬제의 투여는 내 몸을 내 자신이 깎아먹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의사의, 전문가의 처방 없이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굉장히 몸 좋은 사람들, 몸이 조각 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적인 생활의 밸런스, 건강을 찾아가는 그러한 운동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황슈타인은 몸이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좋다라는 것은 몸과 정신,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 리듬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웰빙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와서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잠과 휴식,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절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할 생각도, 접근하지도, 해볼까 말까 그러한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얍!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